바로 이어서 서술형 연습장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페이지에 있는 문제고요. 함수 y는 로그 2분의 1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은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가진다. 자, 이때 두 상수 a, b에 대해서 우리가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주어져 있는 일단 함수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안에 있는 진수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그런 2차 식인데, 얘가 원래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 형태가 돼서 최소값을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밑과 관련이 있겠죠. 왜? 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밑은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y 값이 감소하는 그런 함수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저 안에 있는 진수는 2차 함수를 따를지 모르더라도 결국 저 값을 우리가 누가 y를 내기 위해서는 로그 2분의 1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적용되면은 최소값이었던 애가 당연히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진수를 먼저 정리해 볼 건데요.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우리가 최소값을 갖는 지점을 찾으려면은 꼭지점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러스 4라고 하는 상수를 떼주고 나면 8 중에 4를 떼간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4가 남을 거고, 자, 얘를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4, 죄송합니다.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4가 5다. 우리가 꼭지점표를 구하기 위한 준비가 된 거고요. 자, 이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이 시간에다 집어넣었을 때 얘가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최소값이 4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4라는 의미가.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있는 a라고 하는 위치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4는 y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주어져 있는 얘를 대체해서, 진수를 대체해서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y는 로그, 자, 이 밑을 2로 바꾸고 앞에 마이너스로 빼주면 여기가 얼마죠? 4니까 얘는 2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2가 되더라. 그래서 b 값은 또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네. 따라서 a 플러스 값은 어떻게 되더라? a 플러스 b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4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서술형 연습장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방정식이 있는데요. 지수 방정식이 있고, 이때 근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등식을 성립시키는 x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처음 봤을 때는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마치 치환을 해야 되는 문제 같이 생겼지만, 문제식을 적어서 우리가 좀 풀어보면은 건들 곳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치환했을 때 밑이 같아야지만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건데, 여기는 지금 5라고 하는 밑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치환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측을 보니까 우변에 있는 여기에 항이 20 x제곱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있네요. 근데 자, 얘를 저희가 조금만 정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20x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4의 x제곱 곱하기 5의 x제곱이고, 자, 얘는 다시 말하면 2의 2x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죠. 왜냐면 4라고 하는 게 2의 제곱이니까 거기에 곱하기 5x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한번 식에다가 우리가 넣어놔서 정리 과정에다가 넣어놓고 한번 봅시다. 자, 2에 2x제곱 곱하기 5x의 제곱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좌변은 그대로 두고요. 이제 우변을 바뀐 형태로 집어넣는 거야. 2에 2x제곱 곱하기 5의 x제곱.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게 보이냐면 지금 얘네가 같잖아요. 그래서 약분을 해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약분을 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를 남아있는 밑이 5인 두 개의 지수를 이제 비교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밑이 같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수만 집중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만. 그래서 자, 밑을 떼고 나와서 식을 하나 불러올 수 있죠. 어떤 식을? 자, x제곱 마이너스 12는 x라고 하는. 자, 그럼 얘를 이항시켜주면 우리는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얼마가? 0이 됐다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거고요. 자, 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를 만족할 수 있는 근은 x는 얼마가 돼요?
4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예.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고요. 서술형 연습장입니다. 자, 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y는 fx에 이런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그래프는 함수 y는 로그 2x-1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여기 문장 첫 번째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fx라고 하는 함수가 현재 주어져 있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힌트를 하나 줬죠. 누구? y는 로그 2x-1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실 fx는 지수함수가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기 주어져 있는 로그 함수의 역함수가 누구냐고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fx라고 하는 현재 지수함수일 거다 라는 거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로그 함수의 밑이 2이기 때문에 쟤도 지금 증가함수니까 fx 역시 뭐 증가함수가 될 수 있다. 이 정도 정도는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점 p가 2,b인데 얘가 함수 y는 fx의 그래프 위에 점이래요. 그러니까 fx 안에다가 2,b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당연히 이 등식은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점 q라는 점이 있는데 얘는 a, b고 함수 y는 로그 2x-1의 그래프 위에 있을 때 a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구를? 주어져 있는 함수를 우리가 역함수로 바꾸는 거야.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함수를 직접 구해줘야 되고 해서 굉장히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함수의 진짜 이제 제대로 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x랑 y랑 위치를 바꾼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방법으로 풀 건데,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p라는 점이 자 2,b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역함수 위에, 즉 얘는 fx 위의 점이란 말이에요. fx 위의 점. 그래서 fx가 넣어야 맞는데, 자, 아까 말했죠. 역함수라고 하는 건 뭐? x와 y의 위치를 체인지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점인, 우리가 주어진 로그 함수 위에 점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x와 y의 위치를, 좌표 위치를 바꿔서 얘를 집어넣는 게 어디에다가? 로그 함수에 집어넣더라도 성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역함수 관계가 있으니까. 그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지금 y는 로그 2에 x-1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2는 로그 2에 b-1이 될 거고요. 자, 얘는 우리가 지금 당장에 값을 알 수가 없으니까 거듭제곱 형태로 바꿔줄게요. 자, 미친 2의 제곱, 얘죠. 이게 b-1이랑 같고, 따라서 얘가 4고 여기 마이너스 1이 넘어오니까 b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b가 5가 되겠죠. 그럼 이제 뭐 어렵지 않게 풀리겠죠. 왜냐면 q의 좌표 중에 하나인 b 값을 우리가 알아냈잖아요. 얘가 얼마가 된 거야? 5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y는 로그 2의 x-1이라고 하는 이 값에 다시 한번 q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q 좌표. 얘가 지금 a, 5죠. 그러니까 a에 관한 아마 방정식이 나오겠네요.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대입하면은 어떻게 돼요? 5는 로그 2의 a-1이 될 거고,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바꿔주게 되는 얘를, 자, 2의 5제곱이 얼마? a-1이 되더라. 근데 2의 5제곱은 얼마요? 32죠. 32가 마이너스 1이 넘으니까 따라서 a는 얼마가 돼요? 33이 되겠네요. 자, 고난도 문항 이제 풀어볼 건데요. 여기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문제 길이가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읽으실 때는 반드시 어떤 부분이 우리가 등식으로 썼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써지는지를 정리하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두 함수 y는 로그 2의 x와 y는 2의 x 제곱의 그래프가 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이때요, 이제 다 설명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조금 건너뛸게요. 점 P라고 하는 애가 4,2래요. 점 P면 지금 현재 여기죠. 4,2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요, Q라고 하는 점이 A가, X좌표가 A, 그 다음에 Y좌표가 로그 2의 A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설명이에요.
뭐 P1, Q1이 어디에 있고, 자 보이시죠? 그다음에 뭐 P2, Q2가 대응되는 그 점, 그 다음에 P3, Q3가 여기 대응된다는 이 점의 위치까지 설명을 하면 여기는 그냥 다 설명이에요 지금. 큰 의미가 없죠. 그냥 눈으로 보셔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P1, P2, P3와 Q1, Q1, Q, Q2, Q3의 공통 부분의 넓이 어디냐면 여기 얘기한 거예요. 여기 지금 요 부분. 얘의 넓이를 우리가 SA라고 두고요. 두 사각형 차를 우리가 DA라고 했을 때, 자, 2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SA의 2n 제곱이 2가 되고요. D의 2n 제곱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A라고 하는 값은 4보다 크다고 주어져 있네요.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요, 바로 이거예요. 이 시기에. 지금 여기서 하나를 알려줬어. 자, S가 2의 n제곱일 때 2가 된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A가 아니고요, 여기다가 각각 2의 n제곱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Q라는 의 좌표는 2의 n제곱이 되고, 자 여기 2의 n제곱이 들어가면 n이 되겠죠. 그죠? 맞아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Q라고 하는 좌표를 이렇게 구해냈으니까 Q2라고 하는 애의 높이가 n인 걸 이용한다면 우리가 이때 x의 좌표 또한 알 수 있겠죠. 왜 여기 Q2의 x좌표가 중요하냐면, 먼저 s의 2n 제곱을 넣은 그 함수값을 넣은 값이 2라는 이 등식을 사용하기 위함인데, 여기에 지금 가로값을 구하려면 높이는 사실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왜냐면 여기 P1이라고 하는 게 x좌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죠. 4라고. 그리고 여기 y좌표도 지금 x축 위의 점이니까 0인 거 알잖아요. 그래서 높이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로값을 몰라요. 그래서 Q2의 x좌표 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Q2라고 하는 애 지금 만약에 얘 높이가 우리가 Q2예요. n이라고 한다면 y좌표 값이 여기 지금 y 대신에 n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n은 2의 x제곱이니까 이때 x의 좌표 값이 어떻게 되더라? 로그 2의 n이 되더라 라는 사실을 아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여기 안에 들어갈 값은 너무 좁다. 그럼 넓혀 쓸게요. 로그 2의 n, 그 다음에 컴마 n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길이를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저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일단 가로라고 하는 애가 써보면, 자 여기 지금 P라고 하는 에서 P라고 하는 점에서 Q2가 내려오면서 지금 P2와 P1 사이에 생기는 이 교점 있죠. 여기에 X좌표 값이 이제 아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Q2의 좌표가 똑같을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4 마이너스 로그 2의 n이 지금 밑줄 친 0. 가로가 될 거고요. 그럼 세로는 어떻게 되느냐, 높이는. 또 그냥 어렵지 않죠. 2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지금 토대로 얘들을 구해냈냐, 바로 2의 n제곱을 토대로 구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4 마이너스 로그 2의 n에다가 2를 곱한 값, 이게 누구랑 같다? 2랑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 식을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다시피 2라고 하는 값은 약분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로그 2의 n이라고 하는 값이, 자 여기 지금 1 있는 상태입니다. 4 넘어갈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3 되죠. 그러면 우리가 로그 2의 n이 3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n이 얼마라는 사실을 2의 세제곱인 8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이건 되게 큰 거거든요. 왜냐면 이걸 알아내면은 사실 이제 D의 2n 제곱을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같이 해보도록 하죠. 일단 D의 A라고 하는 애는요, 우리가 Q1, Q, Q2, Q3라고 하는 저 사각형에서 P1, P2, P3라고 하는 저 두 사각형의 차니까, 넓이의 차니까 한번 먼저 Q1부터 시작해서 Q, Q2, Q3로 끝나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Q2의 좌표를 구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얘도 똑같이 먼저 가로, 세로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가로, 그 다음에 곱하기 세로가 저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근데 가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로가, 자, 2의 n 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n이 될 거고요.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좌표들. 자, 그리고요,
그때 세로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그냥 곱하기 n을 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리고 우리가 n 값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n이 아니고 숫자 8을 한번 넣어줘 봅시다. 그럼 여기가 지금 8, 그죠? 그리고 얘가 바뀌겠죠. 어떻게? 3이라고. 그리고 여기가 또 8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굴 구하냐? p 값도 구해봐야겠죠. p1, p, p2, p3인 이 사각형의 넓이 역시도 우리가 구해줘야 될 건데, 지금 P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P2 값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뭘 이용할 거냐? P2의 높이가, 그러니까 Y 좌표 값이 2라는 사실을 아니까 우리가 2의 X고, 따라서 이때 X가 얼마다? 1이더라. 그러면 P2라고 하는 좌표 값은 1,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높이가 2니까 얘는 6이 되겠죠. 결국 얘 차를 구하면 누굴? 우리가 뒤에 2n 제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밑에다가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 좀 길기 때문에 천천히 정리만 하면서 하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거든요. 자, 2의 8제곱 마이너스 3의 곱하기 그냥 2의 세제곱이라고 합시다. 얘랑 좀 더 지수값식 사용하기 편하게 여기서 얼마를? 6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2의 11제곱은요 83 마이너스 24의 마이너스 6이고요 요 합은 마이너스 30이죠. 근데 이 2의 10제곱이 1024란 말이에요. 거기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2048이 될 거고, 여기에 30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2018이라고 하는 값이 뭐가 되겠어요? 바로 D2n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다. 문제는 길지만 잘 정리를 하고 이용을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난도 문항 2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 곡선 y는 로그 2의 x라고 하는 함수, 그리고 y는 로그 a 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때 얘가 x축이 직선 x는 k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 c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때 선분 ac와 선분 bc라고 하는 길이 b가 어떻게? 2대 5라고 하네요. 그죠? 이때 이걸 만족하는 다음 등식이 부등식 a의 n제곱은 100분의 1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n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얘는 a를 먼저 구해야 되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일 거고 이 앞을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어찌됐건 지금 길이비를 줬잖아요. 그럼 이 함수의 y 값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길이비에 대한 등식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a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조건이 주어져 있지만 0과 1 사이에 있는 건 사실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k가 1보다 크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가 1보다 더 오른편에 있으니까 그 사실 역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지금 이 주어진 비례식을 이용해서 한번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 자, 선분 AC 대 선분 BC는 2대 5라고 하는 길이비를 갖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분 AC하고 선분 BC라고 하는 애를 한번 길이를 구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구해야 되냐? 우리가 0부터 어디? 여기 있는 함수 지나가는 이 교점인 이 Y 좌표값만 알면 이 길이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K를 집어넣는 거죠. 얘는 로그 2의 K가 될 거예요. AC는. 맞나요? 자, 그 다음 얘는 좌표가 마이너스 값을 붙어서 생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선분 BC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마이너스 로그의 A에 얘도 마찬가지로 K와 교점이 생기는 그때 Y 값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얘네들을 각각 우리가 어찌됐건 길이비를 같게 만들 수 있는 등식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지금 비례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 어떻게 돼요? 그 위치에다 그대로 넣어주면 되잖아요. 자, 로그 2의 k 대 로그 마이너스 로그 a k는 2대 5가 되고, 우리는 등식을 하나 갖고 올 수 있는데 그 식이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2 로그 a의 k 그리고 로그 2의 k의 앞에 5 곱한 거, 이게 같다라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의 우리가 미지수인 새로운
알파라는 녀석을 한번 볼게요. 얘네 둘 다 어찌된 결과가 알파랑 같다. 알파는 당연히 상수고요. 자, 우리가 이걸 이용하면은 왜 알파가 필요했느냐? 얘를 로그의 형태가 아닌 우리가 거듭 제곱의 형태로 한번 바꿔보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2 로그 a의 k가 알파고, 그 다음에 또 5의 로그 2의 k가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알파를 통해서 얘네들을 거듭 제곱을 만들었을 때 지수를 정리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먼저 얘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a의 알파 제곱은 자, k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얘를 누구에 관한 식으로? k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야 나중에 얘 정리하고 얘 정리했을 때 우리가 등식으로 또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k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줄게요. k는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을 해주게 되면 a의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얘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당연히 k에 관해서겠죠. 일단 정리해주면 2의 알파 제곱은 k의 5제곱이 될 거고요. 얘를 k에 관해서 정리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2의 밑이 2고 지수가 5분의 알파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이 문제 여기 이 부분 얘기할 때 했던 대로 어떻게? 여기에 지금 등식을 우리가 넣을 수 있죠. kk 같으니까 자, a의 마이너스 2 알파 제곱하고 누구하고 2의 5분의 알파 제곱하고 같다고 넣을 수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정리를 해줄 거야. 누구에 관한 식으로? a에 관한 식으로. a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자, 좌변과 우변에 마이너스 알파분의 2제곱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2의 알파 사라지고 마이너스 5분의 2제곱이 되겠네요. 즉 a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2의 마이너스 5분의 2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a 값을 알았으니까 여기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죠. 자, 2의 마이너스 5분의 2의 n제곱은 누구보다는 100분의 1보다는 작아야 할 것이고, 자,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마이너스 5분의 2 n제곱은 100분의 1보다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얘도 지수로 바꿔줄게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양변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번 곱해줘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은 중요한 건 마이너스 제곱을 해줬으니까 지수가 바뀌겠죠. 지수가 바뀌면서 부등식도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2의 5분의 n 제곱은 어떻게 돼요? 10의 1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면 사실 상형 로그가 주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로그 이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상형 로그 한번 취해줘 볼게요. 그럼 얘 양변에다가 로그 취해주게 되면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요? 우리가 정리해주면 로그 2의 자 5분의 n이라고 하는 값은 내려오게 되고요. 얘는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래서 상형 로그 취해주면은 그러면 정리 마저 해주게 되면은 자 n 로그 2의 얘가 누구보다 커? 5보다 클 거고요. 따라서 n은 누구? 로그 2분의 5보다 클 겁니다. 근데 로그 2가 얼마래요? 0.30101이래요. 그리고 얘가 5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나누기를 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16.6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해보세요. 그러니까 즉 n이 될 수 있는 최소값은 얼마예요? 17이 되겠죠. 그렇죠? 제일 작은 거. 그럼 문제에서 문항에서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자, 고난도 문항 3번입니다. 저는 이런 문항들이 도대체 왜 고난도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 문제를 어려워해서 그런 거지, 얘가 벌써 몇 번째 등장하는지 저는 지금 셀 수도 없거든요, 패턴이. 그러니까 교과서에도 벌써 못해도 한 4번 이상 나왔고, 지금 여기에서까지도 EBS 이 문제에서도 얘뿐만이 아니고 앞에도 또 있었어요. 우리가 앞에 지금 문제 풀 때도, 유형 확인 같은 데서 풀 때도 나왔던 애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유형만 알고 있으면 어려운 게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패턴은 간단해요. 여기에는 지금 뭐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계속 불순물을 제거하니까 감소가 되고 있겠죠. 퍼센트가. 뭐 이거 숫자가 알려주고 횟수 아니면 몇 년 뒤, 몇 개월 뒤 이런 기간들을 안 알려주는 경우에 뭐 시계 하나 나올 거고, 아니면 얘처럼 지금 이 퍼센테이지를 안 알려줬다면 시행 횟수, 그 다음에 시행 뭐 개월 아니면 이런 시간의 단위들이 주어지면 식을 만드는 방법은 똑같아요. 유형 두 개도 결국은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달라질 뿐이지 그렇게 만들어 봤자 식을 만드는 방법은 전부 다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딱 이번 문제 한 번으로 더 이상 이 활용 문제는 허덕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왔던 것도 안 풀어드는 이유가 얘랑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고난도 문항 푸시면서 이게 얼마나 고난도 문항에 들어가기에 쉬운 문제인지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어느 회사의 정수 필터는 정수 작업을 한 번 할 때마다 시행횟수에요. 정수 작업을 한 번 한 거예요. 지금. 자, 이때 불순물의 양이 X% 제거니까 감소되는 거죠. X%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그때 정수 작업을 봐봐요. 정수 작업 얘기 나왔죠. 이거를 5번을 한 거야. 그러면 원래 A라고 하는 양에 불순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얘가 정수 작업을 했을 때 한 번 했으면 원래 1-100분의 X인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시행을 5번 했으니까 우리가 5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처음에 불순물의 양의 10% 이하로 줄어들어야 되니까 얘가 더 줄어드는 거잖아. 어떻게? 10분의 1 A로 원래 있던 이 불순물에서 10분의 1만큼 줄어드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이때 X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양변에 A 있으니까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이제 계산해주면 돼. 이거 어렵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A를 나눠주고요. 양변이 나눠주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 안에는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자, 100분의 100 마이너스 X 요거의 5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뭐다? 10분의 1이다. 쓸 수 있을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분모 분자에 나눠주게 되면은, 자, 100 마이너스 X에 5제곱 분의, 자, 10에 2제곱이니까 10제곱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10에 10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양변에 우리 10에 10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사라지게 될 거고, 분모가 사라진다기보다는 1이 되는 거죠. 약분이 되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10에 9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를 상용 로그를 한번 취해 봅시다. 상용 로그를 취해주면, 자, 로그 100 마이너스 x는 5가 될 거고요. 자, 이때 얘가 얼마예요? 9가 되겠죠. 그럼 로그 100 마이너스 x는, 자, 9를 5로 나눠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9를 우리가 5로 나눠보면 1. 그러면 40이니까 1.8 정도가. 자, 1.8이라고 나오는데 로그 6.31이 0.8이래요. 로그 6.31이 0.8이라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지금 조금 다르게 보면 1 플러스 0.8로 써볼 수 있고, 얘는 우리가 각각 로그 형태로도 바꿔줄 수 있는데 얘는 로그 10이 될 거고요. 얘는 로그 6.31이 되겠죠. 따라서 로그 얼마? 63.1이 될 거고요. 우리가 각각 같은 밑을 갖고 있는 로그를 갖고 있고, 상용 로그의 경우에는 밑이 증가 함수니까 벗겼을 때 부등식은 크게 변하지 않겠네요. 그럼 우리가 벗겨주면 100-x가 63.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자, 여기에 100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될까요? 39.9니까 36.9가 되겠네요. 마이너스죠.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x는 어떻게 돼요? 36.9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가 x라고 하는 애가 될 수 있는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바로 37이 될 수밖에 없겠죠. 봐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냥 주어진 거를 식만 세우면 나머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상용 로그의 문제다 라는 거 여기서 체크하고 가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더 이상 어려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단원 확인 한번 같이, 대단원 마무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